안녕하세요, 미션파파입니다. 요즘에 테슬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제 유튜브 채널 조회수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직 미약하지만 어느새 구독자 수도 100명을 넘어섰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테슬라 소식 한번 가져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테슬라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보조금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죠. 테슬라 보조금 100% 못 받는다,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이 지금까지 현기차 중심으로 짜여져 왔기 때문에 테슬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보조금 중에서 인센티브라고 해서 이행 보조금하고 혁신 기술 보조금 V2L 보조금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 현기차 구매자들보다 160만 원 까이고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다가 기가 상하이 모델 Y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350km죠. 그렇기 때문에 주행 보조금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차감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보조금 100%가 가능하지만 이리저리 차감이 되는 걸 감안해 보면은 많이 받으면 한 80% 정도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사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이득이 되는 거예요. 5,699만 원에서 보조금 800만 원 받는다고 치면은 4,900만 원. 거기다가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초반대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약을 좀 빨리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보조금이 남아있고, 그리고 자기 순번이 빨리 와가지고 올해 인수를 받게 되면은 5천만 원 초반대에는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조금이 다 소진돼 버려가지고 내년에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올해 받을 수 있던 거를 인도를 미뤄가지고 이제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과연 보조금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오늘 흥미로운 뉴스 기사가 나왔길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뉴스 기사 같이 한번 보시면요. 중국 배터리 단 전기차 내년부터 보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모델 Y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환경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테슬라한테 보조금을 좀 덜 줄까 이렇게 쥐어 짜다가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보조금 차등을 두자라고 대안이 나온 것 같아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LFP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다 보니까 삼원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좀 낮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좀 더 나가고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배터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델 Y에만 그게 탑재되는 게 아니에요. 모델 Y에만 탑재되는 게 아니라 여기 뉴스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포터 EV하고 봉고 EV에도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그런 자동차들도 이제 보조금의 혜택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현기차 입장에서는 주력 모델이 아니라 이제 서브 모델이죠. 서브 모델의 보조금을 좀 줄이고 주력 모델의 보조금 혜택을 좀 더 늘린다면은 판매 가격을 다운시키는, 좀 제사를 깎아먹는 그런 경쟁을 하지 않고서도 판매량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환경부의 보조금 정책들이 우리나라 기업 현기차의 판매량을 늘려주기 위한 쪽으로 개편이 되어 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기차에 유리하고 테슬라에게는 좀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델 Y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인수를 받는 게 금전적으로 가장 이득일 겁니다. 매년 시간이 지날 때마다 보면은 보조금은 계속해서 삭감은 되고, 특히 테슬라한테 조금씩 불리한 쪽으로 전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고를 일찍 받으실 수 있으면 일찍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대기 순서가 밀려가지고 올해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인벤 차량이 뜰 수도 있습니다. 입항을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차량들, 인수를 다음으로 미루겠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 중에서 옵션이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 맞으면은 그런 차량들을 인수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 보조금 개편되는 걸 봐야겠지만 아마도 올해보다는 보조금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뉴스 기사들로 밑밥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모델 3도 기가 상하이에서 들어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산 모델 Y, 모델 3가 한국 시장에 계속해서 풀릴 건데, 그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환경부,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쉽사리 내어주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선예약 후고민이라고 하죠. 지금 예약을 했는데 내년에 차값이 올랐다, 그러면은 지금 예약한 가격대로 저렴하게 차를 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예약했는데 내년에 차값이 더 떨어졌어,
보조금 상한에 맞춘다고 차값이 더 내렸어. 그러면은 그때 가서 계약을 갱신해가지고 더 낮은 가격에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약을 해놓고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인수를 지금 못하겠어. 그러면은 2번 정도까지는 딜레이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선예약 후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보조금 방향이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출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차량을 타면은 우리나라에도 테슬라 관련 인프라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고 차량을 타는데 더욱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슈퍼차저가 더 많이 생기겠고 서비스 센터도 더 많이 생겨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테슬라이프에 함께 하셔서 좋은 또 자동차 문화, 자동차 환경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해 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